자, 가봅시다. 맨 처음에 나오면 고전역학에 따르면 이란 말이 있네요. 고전역학, 역학이 무슨 뜻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역학이란 말이 뭔지 모르면 어려워요. 역학은 뭐냐면 운동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냥 좀 물리 규칙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물리 규칙 정도다. 역학, 물리적인 규칙들, 그러니까 열 또는 운동, 운동량, 각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것. 고전 역학에 따르면 이렇다. 하지만 이렇다. 이 문단을 잘 보세요. 이 문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나뉠까요? 이 하지만이 기준으로 나뉜다. 하지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보통 하지만이라고 하면은 역점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역점이라고 하는 것은 A다. 그러나 B다 라고 하면은 A와 B는 모든 면에서 반대가 됩니다. 오케이? A다 그러나 B다 라고 하면은 모든 면에서 반대가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챙겨야 돼요. 고전 역학에 따르면 이렇다. 하지만 이렇다. 그러면 고전 역학의 특징 한번 봅시다. 고전 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역학이라는 게 있죠. 고전 역학은 물체의 크기와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뒤에 물체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그 상태가 공조할 수 없다. 여기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이해해 봅시다.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 게 고전적인이라고 하면 꽤 오래된이라는 뜻인데요. 꽤 오래된 그런 물리 규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와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알 수 있다면 일정 시간 뒤 물체 상태가 측정될 수가 있다.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조할 수 없다. 배타적인이라는 뜻을 알고 갑시다. 배타적이라는 뜻은 모순되는이라는 뜻입니다. 논리에서는 모순되는. 뒤에서 예시가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 팽이를 선생님이 한번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빰! 여러분 시계 방향 돌렸죠?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럼 그 팽이는 시계 방향으로 운동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친구가 보고 선생님 이 팽이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동시에 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는 미친놈입니다. 정신병원에 빨리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바퀴를 이렇게 딱 돌렸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다. 갑자기 얘가 일로 갔다가 하다가 앞으로 가면서 동시에 뒤로 가는 그런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동시에 뒤로 간다. 문워크예요? 앞으로 가면서 동시에 뒤로 간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물리 규칙에 의하면은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가 없다. 하지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전 역학과 달리 양자 역학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양자 역학에 의해서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상호 배타적인 상태라고 하면 이제 서로 모순되는 그런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 어디서?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 미시세계란 말을 알아요, 모르나요? 모르죠. 이거는 아는 단어다, 모르는 단어다? 모르는 단어다. 모르는 단어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휘력이 딸리는 거거나 아니면 뒤에서 설명해 주거나. 여기서 이 미시세계라는 것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문단. 고전 역학은 서로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근데 양자 역학은 공존할 수 있다. 근데 어디에서? 미시세계에서. 어디에서만? 미시세계란 말을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그 뒤로 가면 미시세계란 말이 뭔지 알려주겠죠. 미시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자, 보세요. 반지름 5cm 어때요? 좀 크기 좀 있죠? 반지름 5cm의 팽이는 거시세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거시입니다. 그 팽이는 이렇다. 이와 달리 미시세계에서. 자, 보세요. 그러면 미시세계는 어떻다? 전자만큼 작은 팽이라고 하냐. 전자가 뭔지는 알죠? 그 원자 주변을 도는 친구. 그죠? 원자가 있으면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시세계는 좀 큰 세계,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하고, 그러면 미시세계는 뭐가 되겠다? 전자 단위의 아주 작은 친구들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미시세계라고 하겠다. 알겠습니까? 미시세계는 되게 조그만 진짜 조그만 분자 전자 단위. 그 다음에 거시세계는 반지름 5cm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이것도
이거는 반지름이 한 5mm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이거는 미시세계는 아니죠. 이게 전자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냥 전자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좋아요. 그래서 다시 거시세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계, 그 다음에 미시세계는 전자만큼 작은 세계. 자, 그러면 이와 달리라고 했네요. 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와 달리도 역점입니다. 그러므로 앞에랑 뒤에랑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반대되는지 한번 이해해 봅시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시세계부터 볼까요? 거시세계에서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왜 하필 여기서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했을까요? 바로 위에 문단을 볼까요? 바로 위에 문단을 보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그 파란색으로 그 색깔 칠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라 소리나요? 오케이, 공존할 수 없어요. 베타적인 상태와 공존할 수 없죠. 베타적인 상태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에서 한쪽으로만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존할 수 있다면 양쪽으로 회전하고 있겠죠. 하지만 요거는 한쪽으로밖에 회전할 수가 없다. 왜냐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와 달리 미시세계는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의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호 베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있겠다. 자, 봅시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회전 방향은 이미 회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미시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가 있다고 해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한쪽으로 회전하는데 여기서는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죠.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상태가. 그러면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을 결정된다. 그래서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전에 알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한테 배경 지식을 넣어줄게요. 우리가 여러분 이 명제는 알고 있습니까? 이 지식은 가지고 있으세요? 빛은 파동입니다. 알고 있으세요? 빛은 파동입니다. 아무리 문과생, 이과생 합쳐져 있다고 해도 빛은 파동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파장과 진폭과 주파수,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세 개가 있죠. 그리고 그 파장과 진폭과 주파수 덕분에 이 파동은 에너지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거, 그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눈입니다. 이러면 네, 검은 거 그려주죠. 자,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어떤 물건을 볼 겁니다. 물건.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안에 망망이 있고요. 그렇죠? 홍채 있겠고. 그러면 빛이 물건에 왔다가 눈으로 반사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물을 볼 수 있죠. 사물을 보는 원리는 알고 있죠? 우리 빛이 사물에 닿았다가 반사돼서 그것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 물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이 컴퓨터를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많은 빛이 컴퓨터로 갔다가 선생님이 눈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빛의 파동이 이 컴퓨터를 지금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큰 물체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컴퓨터는 충분히 큰 물체이기 때문에 이 빛의 파동이 컴퓨터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거시세계에 살고 있는 컴퓨터예요. 그런데 진짜 조그만 전자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진짜 조그만 전자 하나입니다. 전자 하나. 매우 가볍죠. 모든 빛을 다 없앴습니다. 관찰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빛이 없어.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전자를 관찰할 수 있습니까? 관찰할 수 없죠. 현미경을 갖다 대고 빛이 없다. 관찰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전자를 관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불을 켰습니다. 자, 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파동이 전자한테 닿죠. 그러면 전자는 그 빛의 파동 때문에 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전자를 딱 보고 얘 운동하고 있네? 야, 얘 원래 운동하고 있었어. 이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이 친구를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이 전자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시세계랑 달리 미시세계는 우리가 관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친구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관찰 행위 자체가 얘의 운동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세계는 사실 공존하고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모른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예 멈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 우리의 눈으로 들어온 그 빛이 이 전자를 때리고 있는 것이니까 이 전자를 운동시켰을 수도 있죠.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만큼 작은 팽이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고 이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다. 관찰하는 행위가 이 친구의 운동 상태를 결정해버린다. 그래서 두 개의 방향 중 어느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한 것이다.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당시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로 양자역학의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자, 그러면 양자역학이 회의적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거시세계파예요? 아니면 미시세계파예요? 회의적인이 무슨 뜻인지 알죠? 회의적인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거시세계에 편드는 거야? 미시세계에 편드는 거야? 거시세계에 편드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거시세계 개념이고 이게 미시세계 개념이죠? 그러면 이 기억은 뭘로 이해해야 돼? 이 위에 있는 이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당시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은 달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뿐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이 기억을 해석한 스킬은 무엇입니까? 이 기억이 앞에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하나는 거시세계가 있고 하나는 미시세계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회의적인 태도로 취하였기 때문에 얘는 거시세계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은 어떻게 해석돼야 된다? 거시세계 편에서 해석돼야 된다. 그러므로 거시세계 이론을 여기 대입하면 된다. 거시세계 이론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보다 관찰이잖아. 달이 존재가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신이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달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벌써 첫 번째 문제가 풀릴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기억 어쩌고가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죠.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시다. 미시세계에 대한 이러한 연구 성과는 거시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이건 논리학에서 볼 수 있대. 띠용? 갑자기 여기서 논리가 왜 나오죠? 그러니까 거시세계랑 미시세계 얘기하다가 처음에 과학 지문인 줄 알았더니 이번엔 논리랑 연결이 됩니다. 참 복합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봅시다. 고전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단은 벌써 반으로 나뉩니다. 그러나로 나뉘죠. 그렇죠?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러나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럼 그러나 앞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고전 논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고전 논리는 이렇다.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이렇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쟁이. 자, 여기서부터는 거짓말쟁이 얘기. 근데 이 자기지시적 문장 얘기도 나오네요. 그러면 앞에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전 논리와 프리스트. 고전 논리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어요. 한번 쌤이 여기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만 있다. 참, 오할, 거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봅시다.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가 있다. 참이라는 게 하나의 진리치고요. 진리치가 뭔지는 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리치래. 알겠죠? 참이라는 진리치를 갖거나 아니면 거짓이라는 진리치를 갖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고전 논리의 다른 말은 이치 논리라고 합니다. 고전 논리의 다른 말은 이치 논리. 참이나 거짓 둘 중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동시에 된다거나 아니면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이런 건 안 되네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 논리가 아니라 프리스트가 있습니다. 약간 프리스트가 양자역학 느낌 나죠? 프리스트에 따르면은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리스트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리스트는 참과 거짓 이외에 하나 더 있다. 참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 다음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 있다. 참 동시 거짓. 신기한 진술이 있는 거네요. 참인 동시에 거짓인 그런 게 있다니. 근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도 우리를 이해해 줍니다. 설명을 해주네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프리스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합니다.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지시적 문장과 또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보자.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자기 지시적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모두 18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볼게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이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다른 놈을 지칭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놈 자체를 지칭하는 겁니까? 얘 자체를 지칭하는 거죠. 이 문장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18문장이 맞는지도 봅시다. 4글자, 5글자, 3글자, 6글자, 또 18글자 맞네요. 이러한 차비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오케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이런 차비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알려줄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 문장은 아닌 거죠. 뒤에 문제 보면은 뭐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다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아니겠다. 왜냐면 그 문장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지시적 문장, 이 문장이 이 문장은 으로 시작하는 게 자기 지시적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시죠.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래요. 이번에는 자기 지시적 문장을 봤으니까 거짓말쟁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렇죠?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자, 그러면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거짓말쟁이 문장은 뭡니까? 거짓말쟁이 문장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 이것을 우리가 거짓말쟁이 문장이네요. 다시, 거짓말쟁이 문장은 뭐다? 자기 지시적 문장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다. 왜 앞에서 자기 지시적 문장이 뭔지 설명해 주는지 알겠죠? 앞에서 자기 지시적 문장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 이유는 거짓말쟁이 문장 자체가 자기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프리스트는 왜 이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오케이? 이 문장이 만약에 참이다. 만약에 참이야. 만약에 참이면 이 문장은 거짓이래요. 그러면 이 문장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다시, 이 문장 자체가 참이라고. 이게 자체가 참이면은 이 말이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니, 참이잖아. 이 말 자체가 옳은 말인 거지. 이 말 자체가 참이래. 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A라고 생각해 봅시다. A가 참이래. 그러면 A는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옳은 거야. 그러면 A라는 말은 옳은 말인 거야. 근데 그 A가 뭐야?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말이야. 그럼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장이 참이라고 했더니 이 문장이 거짓이 되는 거야. 알간? 그러면 참이라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이번에는 거짓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문장을 거짓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 문장은 거짓이야! 라고 했더니 응, 맞아. 이 문장은 거짓이야. 래 뭐야? 그러면 순식간에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그래 알겠어. 그래 이 문장은 참이구나 라고 했더니 아니야 거짓이야 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거짓이구나.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는데 이 문장은 거짓이니까 넌 맞는 말 한 거네? 맞아 난 참이야. 그러면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계속 영원히 순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문장이다.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는 문장이 바로 거짓말쟁이 문장이구나. 다른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 문장 외에도 다른 이런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체가 존재하는 걸 뒷받침하는 사례가 있다. 그럼 보세요. 이 프리스트라는 놈은 어떤 걸 파고든 놈이냐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게 우리 세상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친구가 바로 프리스트입니다.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에 프리스트라고 직업이 있었는데 힐러 직업.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거짓말쟁이 문장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뒤에서 나오겠죠. 봅시다. 고전 논리에서는 이렇다. 그런데 LP는 성립하지 않는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다. 고전 논리에서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문장을 다룰 수 없죠. 거짓말쟁이 문장은 뭐였죠? 이 문장이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자기지시적 문장이다. 그래서 고전 논리에서 자기지시적 문장을 못 다룬다는 소리가 아니라 고전 논리에서는 자기 자신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지시적 문장을 다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스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했다. 근데 LP는 어떤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단어 좀 알려줄게요. 직관이 무슨 뜻이냐면 직관은 삘이라는 뜻입니다. 삘 내 삘은 이건데?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가끔 가다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추리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근데 다 모르겠고 내 삘은 이건데?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을 쉽게 말하면 삘이에요. 삘. 근데 삘로 호소력 있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설득력 있는. 그래서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게 뭐냐면 그럴싸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럴싸한이라는 뜻을 정말 어렵게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이에요. 알겠죠? 그럴싸한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서는 성립할까요? 고전 논리에서는 성립하겠죠. 고전 논리에서는 성립하겠으나 그런데 LP에서는 그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한번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여러분 전건 긍정 규칙이 뭔지 알겠습니까? 이 말만 보고 6글자 보고 모르죠? 그럼 뒤에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거 한번 봅시다. 전건 긍정 규칙.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전건 긍정 규칙이 뭔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뒤에 이는 이라고 하면서 나와 있죠. 너희들 논리 문제는 진짜 빡세게 이해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80년이 지나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런 논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대입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전건 긍정 규칙이 뭐냐면 고전 논리에 있는 건데 P면 Q이다 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다. 자, P는 뭐래요? 전건이래요. Q는 뭐래요? 후건이래요. P면 Q가 뭐예요? 조건문이래요. 근데 P면 Q이다 앞에 뭐 붙어 있어요? 니은 붙어 있죠. 분명히 뒤에서 문제에서 활용되겠죠. 그러면 우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이거 정리해보자. 쌤이 정리해볼게.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합니다. 전건 긍정 규칙은 뭐냐면 이 조건문과 P가 참이라면 Q도 반드시 참이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니은 참 P 참이면은 반드시 Q 참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P면 Q이다라는 조건문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니은이 참이고 P가 참이면 Q도 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참, P 참, 그렇다면 Q 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나도 몰라. 너희 알아? 몰라. 쌤 알아? 몰라. 지훈 쌤 알까? 몰라. 원서 쌤 알아? 몰라. 이거 낸 사람은 알겠지. 우리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자, 그러나 보입니까 여러분? 이 문단 잘 보자 얘들아.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이래야 한다. 그러나 이렇다. 봐봐. 이 문단을 선생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이려면 B여야 한다. 네, 그러세요. 그러나 네가 얘들아 뭐가 나온다고? 그러나 네가 역점이 나온다. 그럼 그러나 네가 역점이 나오면은 not B다. 그러면 얘들아 이 그러나 앞뒤로는 뭐가 나온다?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온다. 오케이? 서로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A려면 B여야 한다. 그러나 not B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다 아니면 A가 아니다? 다시 이 문장 뭐야? 이거를 하려면 이래야 한다. 그러나 요거다. 그러나 그러면 A려면 일단 생각하지 말아봐. B여야 한다. 그러나 not B이다. 그러면 결론이 뭐야? B라는 거야? not B라는 거야? not B라는 거지. 그러나가 있잖아. 오케이? 똑똑하게 생각하자. A라면 생각하지 말아봐. 뭐뭐 해야 한다.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뒤에 뭐 나온다고? 앞에 있는 말이랑 반대되는 말. 뭐뭐 해야 한다. 그러나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넣어봐. 그러면 A다 아니면 A가 아니다? A가 아니다. 이 그러나 하나만 가지고도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다. 보이니? 이걸려면 요거야 된다. 그러나가 나왔네. 그럼 이거 아니겠네.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안 읽어도 된다. 이거를 안 읽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지문은 어떻게 있는지 알려줄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성립을 안 한다. 이게 되지 않을까? 쌤이 지금 어떻게 읽었어? 너희라면 어떻게 읽을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지?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봐봐. 이 논리 규칙으로 인해서 not A다. 왜? not B이기 때문에 not A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이 안 한다라는 그런 글 아니겠냐? 뒤에는? 그 이유가 뭐야? 이유 찾자.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 안 하는 이유 LP입니다. 조건문의 전건, 조건문이 니은이었지?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동시에 거짓이고, 자 P가 전건이었어. 그렇지? 전건인 P 나와있잖아. 전건이 참인동시에 거짓. 참동시 거짓. P가 동시에 거짓이고, 후방이 뭐야? 이렇게 Q가 거짓인 경우 니은이 뭐야?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동시에 거짓이다. 동시에 거짓이다. 니은은 참동시 거짓. 이게 성립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다시 보자. 그러나 뒤에 봐봐.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이 뭐지? P는 참인동시에 동시에 거짓이다. Q는 거짓이다. 그러면은 조건문은 뭐가 된다? 참인동시에 거짓이다. 전건은 참인동시에 거짓이다. 후건은 거짓이다. 그럼 봐봐. 조건문과 전건은 참인동시에 거짓이다. 조건문과 전건은 둘 다 참인동시에 거짓이다. 근데 후건은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을 정리해 본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한테 이걸 가르치면서 도대체 이게 뭔데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다는 건지 난 모르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 알아? 몰라.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이렇대. 이걸 가지고 우리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 뭐 나중에 철학과 갈 거야? 뭐 갈 수도 있겠죠 누구는. 근데 아니잖아. 별로 관심 없잖아. 문제 풀고 까먹으면 되잖아.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문제 풀고 까먹는 거야. 수능 끝나고 야! 너 문학창 이거까지 읽어봤어? 와, 뭐 개지렸어. 감동받아서 나 우리나라 문제 못 풀었잖아. 이럴 거야? 아니잖아. 그럼 문제 풀고 다 까먹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갑시다.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건 이거는 3번이겠죠. 다른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왜냐면 다른 것이 색이기 때문에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다음은 3번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하라. 적절한 것은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를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 단 한 번에 처리한다 얘들아. 알겠지? 이진수 몇 번에 처리? 단 한 번. 뭐가? 양자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는 이진수
단 한 번에 처리한대요. 갑시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의 n제곱이 존재한다. 정리해. 이거 보고 멘탈 깨지는 순간 게임 아웃이야. 멘탈 깨지지 마라. 그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펜 하나 들고 옆에다 정리해. 그냥 n자리 이진수래. n자리 이진수는 몇 비트가 필요하다? n비트가 필요하다. n비트는 몇 자리 이진수다? n자리 이진수다. 이런 n자리 이진수는 2의 n제곱에 존재한다. 근데 이런 이진수들을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 단 한 번에 처리. 이러면 양자는 어떻게 처리한다? 양자 단 한 번. 단 한 번. 자, 근데 우리가 일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할까? 일반 컴퓨터는 뭐 이렇기 때문에 4번에 걸쳐서 처리. 양자는 두 자리 이진수면은 4개가 있죠? 이 4개를 4번에 걸쳐서 처리. 그러면 양자는 이렇지만 일반은 2제곱번에 걸쳐서 처리. 좋아요. 봐봐, 여기서 보면은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 0과 1 중 하나만 갖는다. 그래서 두 자리 진수야. 얘들아, 두 자리 진수야. n자리 진수는 n비트를 사용해서 2의 n제곱이 존재하죠. 두 자리 진수는 몇 개 존재해? 2의 n, 2의 2의 제곱 몇 개 존재해? 4개 존재하지. 4개 존재하면은 일반 컴퓨터를 그거 어떻게 한다? 4개를 하나 한다. 알겠죠? 근데 이 친구는 단 한 번에 처리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얘들아, 이렇게 두 자리 진수가 4개 있는 경우에 양자 컴퓨터랑 일반 컴퓨터는 몇 배 차이가 나? 속도 차이? 4배 차이가 나는 거지. 왜? 일반 컴퓨터는 하나, 둘, 셋, 4번에 걸쳐 처리하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는 단 한 번에 빰! 그렇기 때문에 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문제 봅시다. 1번.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조를 이용함으로써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연산의 비트의 수가 더 늘려진다.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가 늘려진다. 비트의 수가 늘려진다는 말은 앞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헛소리나 집어넣은 것 같아요. 헛소리.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냥 그래서 이거 근거 어딨지? 라고 해서 근거 찾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 그런 거 많아요. 비트 수를 자릿수에 따라 2개로 정해진 거니까 아니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헛소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근거가 어디 있을까? 라고 하다 보면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비문학할 때 이 생각을 주의해야 돼요. 이거 틀린 말이라면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이걸 반박할 수 있어야겠지? 라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 그냥 단순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2번 3비트 사용해서 세자리 이진수 처리한다. 자, 3비트야. 그러면 세자리 이진수 몇 개 존재해? 8개 8개 존재하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8개를 한 번에 처리. 일반 컴퓨터는 8번에 걸쳐 처리. 그럼 몇 배 빠르죠? 8배 오케이. 6배 빠른 게 아니라 8배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입니다. 그다음 3번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 한 자리 이진수 처리하기 1비트 사용하면 이진수는 몇 개 있죠? 2개 오케이. 2의 하나 제곱이니까 2개 있는 겁니다. 2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아니죠. 왜냐? 일반 컴퓨터는 정보 처리 횟수가 2번이겠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한 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처리 횟수는 2배가 되겠다. 그래서 3번은 땡. 4번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는 0과 1이 공조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비트로 한 번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16개다. 맞아요. 맞는 말이죠. 왜냐면 4비트, n에다가 4 넣어보세요. 4비트로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2의 4제곱이면 16입니다. 여러분 2의 4제곱이면 1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다. 또 5번 봅시다.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3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3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라고 하면 8개를 한 번에 처리하네요. 그죠?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6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보다 2배 빠르다. 6자리 이진수 모두 몇 개 있냐면 64개 있겠습니다. 왜냐면 2의 6제곱이 64이기 때문이에요. 2의 5제곱은 32, 2의 6제곱은 64. 그러면은 몇 배 차이가 나? 2배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네요. 8분의 1배 느리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8개의 두 자리 이진수를 한 번에 처리하고 이거는 8개의 세 자리 이진수를 한 번에 처리하고 이거는 64개의 6자리 이진수를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8배 빠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니죠. 틀린 말입니다. 답은 4번만 가져가겠습니다.
어렵죠? 3번입니다. 자기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1번부터 보세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자기지시적 문장이 아니죠. 쌤이 어렸을 때는 풀빵에 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풀빵이라고 아세요? 불방이 뭐예요? 북한빵 같은 거 풀빵이라고 하는데 북한빵에는 북한 들어있고 붕어빵에는 붕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붕어빵에 붕어 안 들어있는 거 알고 있으면 불방에 뭐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아 그렇습니까? 자 2번 봅시다.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다 라는 자기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자 보세요.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다. 어때요? 자기지시적입니까? 아니면 자기지시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그냥 아니 넌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군.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다 라는 문장은 이 문장은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이 문장이잖아. 그럼 자기지시적인 거지. 그렇죠? 그럼 보세요.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 문장이다. 뒤에 그냥 써있잖아요. 이 자기지시적 문장은. 자기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자 어때요?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다. 자기지시적이야 자기지시적이 아니에요. 자기지시적이죠. 그러면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다. 어때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그러면 거짓이 아니다. 맞나 틀린 말? 오케이 좋아요. 3번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지시적 이 문장이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지시적인 문장이 될 수 없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거짓말적인 문장이네요. 거짓말적인 문장의 이치 논리에서 참 또는 거짓을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자기지시적인 문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고전 논리에서 자기지시적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고전 논리에서는 자기지시적 문장에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뭐야?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지시적 문장에 진리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땡. 5번 비고전 논리 LP에서는 모든 자기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아까 보면은 크리스트에 따르면 모든 자기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 문장에만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땡입니다. 자, 그럼 답은 이거면 됩니다. 4번 봅시다. 윗글을 통해 니은에 대해서 적절하게 추론한 거라고 하네요. 니은이 뭐냐면 조건문입니다. 자, 여기 필기둥으로 갑시다. 4번, 5번은 고전 논리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 2, 3번은 LP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네요. 가죠. 3번부터 갑시다.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그렇군. 자, 보자. 고전 논리 뭐 또는 뭐야? 참 아니면 거짓. 프리스는 참 아니면 거짓 아니면 참 동시에 거짓이지. 하지만 고전 논리는 참 또는 거짓 다른 진리치는 없다. 둘 중에 무조건 하나. 그럼 보자 얘들아. 거짓이 아닐 때라는 말은 무슨 소리야? 다른 말로 하면 돌려 말한 거잖아. 거짓이 아닌 게 뭐야? 참. 고전 논리에서 니은, 참, 피, 참. 그럼 어떻게 돼? 니은, 참, 피, 참, 큐 뭐야? 고전 논리면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잖아. 고전 논리에서 니은, 참, 피, 참 그럼 큐 뭐야? 참. 그죠? 근데 여기 큐 뭐래? 거짓. 3번 땡.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쌤이 지금 뭐한 거야 이 양반 이런 생각 들지? 내가 아까 뭐 했어? 그냥 어려운 말 나오자마자 그냥 정리했어. 어려운 말 나오면 무조건 정리해야 돼. 그냥 거기 있는 대로 쓰면 안 돼. 정리해. 니은 참이고 피 참이면 큐 참이래. 뭐가? 전건 긍정 규칙이. 근데 고전 논리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대. LP는 니은이 참 동시 거짓이고 P가 참 동시 거짓이면은 Q가 거짓이래. 이것 때문에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LP가.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그럼 4번 봐봐. 고전 논리야. 그럼 이거잖아. 고전 논리면 거짓이 아니면 뭐야? 무조건 참이잖아. 그럼 이건 참이라는 소리야 그냥.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참이고 P가 참이면 뭐야? 니은이 참이고 P가 참이면 Q가 참인 거야. 근데 Q가 거짓이래. 그러니까 4번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5번 고전 논리에서 니가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래 Q가 거짓인 건 불가능하다. 그럼 뭐만 가능하다는 소리야? Q가 참인 것은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럼 보자. 니은 참, P 참, 그러면 Q 참, 니은 참, P 참, Q 참 맞잖아. 그럼 답은 5번인 거지. 근데 이거 답을 내리는 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뭐가 문제야? 1, 2, 3번 반박하는 게 문제야. 쌤이 지금부터 보여줍니다. 알겠죠? 1번 LP에 대해서 P가 참 동시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니은은 거짓이다. 자 LP에서 간다.
LP에서 P가 참 동시 거짓이야. 그러면 Q가 거짓이야. 그러면 니은이 뭐야? 참 동시 거짓이지. 근데 뭐래 여기서? 니은은 거짓이래. 그러니까 땡. 참 동시 거짓이지. 2번 갑니다. LP에서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래. 자,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래. 그러면 Q가 뭐야? 거짓이지. 무조건 거짓이지. 여기서 참인 동시에 거짓이래. 땡. 3번 LP에서 니은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이거 두 개 나왔네. 이런. 만약 둘 다 참인동시에 거짓이면 Q는 거짓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우리 하나씩 해봅시다. 니은이 참이고 P가 참이다. 그럼 얘도 Q는 참이 되겠죠? 근데 그래서 니은이 참 동시 거짓이다. 동시 거짓이다. 그 다음에 P가 참 동시 거짓이다. 그러면은 Q가 거짓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Q는 반드시 요거 뒤에 말이 틀렸네요. 뒤에 말이 거짓이 돼야 되는데 참 동시 거짓이라고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윗그릇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간다.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인다. B는 LT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와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 입장도 받아들인다. A와 B는 R에 대해서 토론한다. A는 고전, 이게 고전이야. 그래, A는 고전, 그다음 B는 프리스트, 양자역학. 기억, 리을, 전자. 기근, 리을, 반지름, 5cm. 기억과 니는 어디 세계야? 기억과 니은은 미시. 그렇죠. 디귿과 니은 미시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디귿과 니은은 거시세계입니다. 거시세계. 기억과 니은은 미시세계고 디귿과 니은은 거시세계네. 미시세계에 대해서 거시 애들은 잘 모릅니다. 미시세계를. 그렇죠? 네. 그리고 거시세계에 대해서는 미시세계 양자역학 애들도 거시세계에 대해서는 말할 건덕지가 안 돼요. 왜냐면 미시세계 양자역학 애들은 말 그대로 미시세계 안에서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고. 그럼 갑시다. 1번 고전 논리. A는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그렇지? 왜냐면 고전 논리는 이치 논리잖아.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가 가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B가 뭐였습니까? B 프리스트입니다. 기억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 기억은 미시세계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맞는 말. 디귿은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디귿은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자역학을 받아들인 친구라고 해도 거시세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고전 논리를 따르겠죠. 그래서 뒤에 것도 맞는 말. 1번, 2번 다 맞는 말. 자, 3번 A와 B는 모두 디귿 거시세계가 참일 때 리을 반대 것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디귿과 리을은 미시야 거시야. 거시잖아. 거시에서는 고전 논리만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시에서는 고전 논리만 통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면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가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 A는 B와 달리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 A는 고전 논리입니다. A는 B와 달리 미시세기가 참인된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 보세요. 프리스트 애들은 양자역학이잖아. 그렇지? 얘는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미시세계에서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 하지만 A는 고전 논리야. 고전 논리이기 때문에 뭐야? 고전 논리이기 때문에 그거란 말이야. 미시세계에서 잘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미시세계와 말과 참 거짓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겠죠. 4번까지 맞는 말. 4번 5번이겠죠. 5번 왜 그럴까요? B는 A와 달리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 A든 B든 리을은 거시세계입니다.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건 불가능하겠죠. 답은 5번. 좋아요. 잠깐 쉬고 우리 다음 거 하도록 합시다. 질문 받을게요. 네, 근데 제가